살아온 날들만큼이나 중요한 것,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일 겁니다. 부산시가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행복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역 기반의 새로운 생애 말기 돌봄 모델, 부산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9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장이자 부산 가톨릭대 김숙남 간호대학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부산광역시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는 2009년부터 이 부산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생애 말기 돌봄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기반으로 2009년도에 처음 도입한 이 모델은 그 보건소를 기반으로 네. 예, 그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16명의 그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예. 예, 각 보건소에 파견되어서 생애 말기에 있는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예. 증상 관리나 또 입원 연계, 그다음에 임종 돌봄, 또 사별 프로그램, 네. 또 기타 이제 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예,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이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 케어를 받아야 될 환자들의 경우는 대개 이제 말기 네. 환자분들이 많은데 응급실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급한 경우에 이 간호사분들이 와서 당장에 필요한 처치들을 또 해주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16개 구군에 파견되어 있는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네. 그럼 대기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전체를 다 커버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 전체를. 근데 이게 예. 이제 부산시 시민건강국이 재정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공공형 네, 호스피스 네. 완화케어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 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그렇군요. 우선적 대상자로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또 계시는데 네, 네. 이 16분이라는 숫자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적게도 느껴져가지고. 부족하죠. 예, 네. 근데 저 기존의 호스피스 제도와 차이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산광역시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는 이제 지역 기반의 네. 보건소 중심의 사업이고요.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대부분은 병원 중심의 그 모델로 개발되어 있어서 그렇죠. 지역과 병원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애 말기 환자의 그 연속적인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 네. 지역 기반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와 같은 이런 그 시설들은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지역 기반이라는 네. 것과 또 가장 이제 재택 그 케어를 받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제 취약계층 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청 자격을 좀 더 좀 자세히 들어보죠. 소득 유무나 또는 뭐 보호자 유무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병원에서 하는 호스피스 입원 같은 경우, 이용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좀 힘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이 우선적이기도 하지만 보호자 유무와 상관없고 소득 수준과 상관없고 부산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 사업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을 해서 일정 뭐 심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거 과정을 이제 센터에서 환자 상태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환자가 들어오면 예. 호스피스 담당 구의 간호사가 환자를 포괄적으로 사정해서 말기 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센터에 등록을 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 사별까지를 쭉 연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도 제공이 이렇게 다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제공 한계가 우리나라 이제 의료법이 병원문을 나서는 경우 이제 어떤 의료인도 이제 그 의사를 제외한 그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내년부터 시행하는 돌봄 통합 지원법의 재택의료 시범 사업
예,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예. 좀 빠르게 예, 그 가정에서 증상 예. 첫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그 신청을 해서 그 케어를 받기 시작을 하면 기간은 상관이 없나요? 계속 이제 본인이 원할 때는 병원 호스피스의 예. 경우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의하면 여명 6개월로 보통 네, 그렇죠.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저희가 그 선진국 중심으로 고령화를 통한 그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생애 말기에 암보다는 기타 만성 질환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서 예. 최근에는 호스피스보다는 생애 말기라는 말을 쓰고요. 그 네.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고 2년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실제 받고 있는 환자, 네. 또 가족들 예,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만족감은 어쨌든 그 전문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증상 관리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예. 입퇴원을 반복하지 않는 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 부담이 이제 많이 감소되고 있는 거가 있고요. 예.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제도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신생법 만들어질 법안에서 정년화해야 될 부분인데 병원과 유사한 서비스를 집에서도 받고 싶다. 예, 그런 그렇군요. 이제 아쉬움 예, 조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취약계층들의 생애 말기를 보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의 죽음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예. 그런 책임성 강화, 보장 이런 거를 이제 사업의 그 어떤 특성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떠나실 때 저희한테 주는 그 단어가 고마웠습니다. 예, 아마 이 기억으로 저희가 예.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예,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삶의 마지막을 예, 함께하고 함께하는 거. 끝을 예. 마지막을 한다는 예. 것은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네.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인간적인 그렇죠. 그런 마지막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래 남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예, 50%라서 예, 그렇군요. 거의 이제 독거노인들이니까 이제 더 이렇게 많은 인간적 연민, 예. 예, 돌봄의 그러시겠네요. 기억들이 많죠. 예. 이 그 생애 돌봄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재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병원을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네, 네.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택 의료 참여 기관이 일단 늘어야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 돌봄 통합 지원법에 앞서서 전국에 47개 예. 지자체에서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부산은 2개, 예. 금정구, 수영구에서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기관들하고 컨택해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양방의료라 예. 그러죠. 아. 그 의료 기관은 이제 저희 학교 옆에 있는 민들레 의원 한 곳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재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53개 기관이 더 들어옵니다. 예, 부산시도 5개가 더 들어오고요. 예. 확대될 걸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생애 말기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호스피스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네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의 한 영역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라는 거는 그 의료의 차원을 넘어서 한 인간이 네.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끝까지 삶의 질을 존중해 주는 거. 우리가 이제 태어난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떠나시는 생명까지를 존엄하게 귀하게 보내는 거. 그게 이제 굉장한 가치인데요. 예. 그 가치를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 길은 저희도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만드는 시스템이 결국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들었던 얘기가 매일 밤을 12시나 돼야 퇴근하신다고. 그만큼 하실 일도 많고 또 사명감도 크신 것 같은데 이 센터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 가장 좀 바람이라든지 또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되면 좋을까요? 부산시 시민건강국이 지금 이제 10억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18년간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성장해 온 성장시킨 부산광역시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 모델이 저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생법, 예. 그 돌봄 통합 지원법, 간호법, 그다음에 1차 의료 특별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비대면 그 의료 제도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막 준비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애 말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엮어서 이거를 전국화해서 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적절한 생애 말기 돌봄을 네.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산시 모델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많은 지자체에 또 귀감이 되고 네네.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케어 센터장이자 부산 가톨릭대 김숙남 간호대학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